네, 2013년 4월 30일 이정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의 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예상을 깨고 일본 기시다 총리가 빨리 방한을 할 것이다. 5월 초순에 한국을 방문한다는 보도가 일본에서 일제히 쏟아졌습니다. 5월 말 일본 히로시마에서 G7 정상회담을 열린 후 그 회담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가하고 그 이후에 기시다가 한국에 올 것 같은 분위기였는데 한미 정상회담이 성공적이어서 그런지 그 회담 전에 기시다 총리가 한국을 방문한다라는 보도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 조짐은 4월 20일, 4월 28일 일본 산케이 신문이 NCG는 미국 핵정책에 대해서 계획과 입안, 훈련 등을 한국 측에 관여하는 것을 인정한다. 이게 좀 이런 말에서 금방 번역이 안 돼서 그런데 그런 사설을 실었어요. 이번에 이 사설을 실었다는 거는 일본도 한미 정상회담을 주목했다는 얘기인데 무슨 내용인가 하면은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문제를 논의하는 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NCG라고. 근데 이 NCG라는 것은 미국의 핵이죠. 소유권은 미국이 있죠. 미국의 핵을 놓고 그 핵을 어떻게 계획하고 입안을 세우고 어떻게 사용할지 계획을 짜고 그 다음에 훈련 등을 하는 것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한국이 관여하는 것을 인정한 것이다. 미국이. 그런 내용의 사설을 제목에 실었습니다. 이 사설에 대해서 도하 언론들이 다 보도했는데 이제 산케이 신문은 보수적이라서 그런지 이 회담은 한미 정상회담은 북한의 핵 사용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강력한 경고를 보낸 것으로 볼 수 있다라고 산케이는 사설에 썼고요. 미국도 한국의 방어 의지를 보였고 한국은 미국과 협력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다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공조는 북한뿐만 아니라 대만의 위협을 가하는 중국 견제 역할도 할 것이다. 이거는 70주년을 맞은 한미 동맹이 정상 궤도에 진입한 건데 산케이는 환영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전략 원잠 SSBN이 한국 기항하는 것은 80년대 초반 이후 처음이라면서 상당히 의미를 부여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문장이 흥미로웠는데 윤석열 정부가 직접 행동으로 보여줬죠. 그 핵 위협에 대한 그 문제의식, 위기감 이런 걸 갖고 있는 걸 윤 대통령이 보여줬는데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 본받는 게 어떤가? 윤 대통령이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 상당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고 위기감을 갖고 있고 그래서 한미 관계를 강화하고 이렇게 NCG라고 하는 그룹을 한미 핵 공유 협의체를 만들고 이렇게 했는데 기시다 총리도 좀 윤 대통령을 본받을 수 있겠는가? 자존심이 일본이 센데 그런 식으로 썼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일본의 하나의 분위기를 반영하는 거였는데 지금 도하 언론이 5월 19일부터 21일 히로시마에서 G7 회의가 열리고 여기에 인도하고 한국 그다음에 호주의 정상은 초청을 받아 갑니다. 윤 대통령이 가는데 그 이전에 기시다 총리가 5월 7일에서 8일 그럼 어린이날 지나고 이 방송이 월요일날 나가니까 그 다음 주네요. 그렇게 되면 이게 결국은 뭐냐? 한미 정상회담이 상당히 성공적인 거고 거기에서 미국이 일본을 움직였다는 얘기죠.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주 냉정하게 국제정치 하시는 분들은 보는데 제가 좋아하는 외교부에서 대사를 지낸 선배분이 있어요.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아까 전화 주셔가지고 한미 관계는 우리는 나쁘게 얘기하면 현금을 주고 또 충성을 맹세하면 저쪽은 어음을 준다. 어음이 뭡니까? 그랬더니 핵을 갖고 너희 지켜줄게 하는 건데 핵을 과연 사용할지 안 할지는 모른다. 우리는 구체적인 걸 예를 들면 돈을 주고 F-35를 사오거나 뭘 사오는데 걔네들은 핵 우산을 준다라는 말을 준다. 어음을 준다 이거죠. 그래서 그 대처제표를 자세히 봐야 된다. 이 외교관을 오래 하신 분들은 행동은 굉장히 폴라이트해도 계산은 빠르죠. 네.
이번에 아주 윤 대통령 비난한 측은 우리는 상당한 돈을 주고 아메리칸 파이 1전 받아왔다. 아메리칸 파이 퍼주고 1달러 받아왔다. 이런 식으로 비판했는데 사실은 뭐 구체적으로 받아온 건 없죠. 한미 관계를 돈독히 한다. 그런 분위기만 잡아놓고 왔고 그다음에 경제적으로 뭘 하겠다라는 것도 뭐 아직은 불확실한데 어느 나라든지 간에 퍼주기는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무기를 사고 뭐 하는 거는 우리가 필요하니까 사는 거죠. 그걸 그렇게 사주면서 우리를 지켜줘 하는 걸 받아내는 거죠. 그 미국도 우리한테 자기가 직접 하게 되면은 또 그거는 또 그 나라의 외교부가 국회가 있으니까 문제죠. 그 전두환 대통령이 레이건 대통령 만나갖고 그때 박정희 사후에 한국 경제 엉망 안보도 불안할 때 한 큐에 해결했지 않습니까? 특히 경제 문제는 레이건 정부가 일본 정부 보고 한국을 지원해줘. 그래서 그때 일본 정부는 한국에 지원해줘야 되는 차관이 너무 많아서 놀래 자빠질 정도로 결국은 지원을 해주죠. 나중에 낙하손해가 왔을 때 전두환 대통령이 자기보다 9살 많았다 그러든가 낙하손해가 같이 이렇게 노래도 하고 어깨동무도 하고 나중에 자기가 퇴임한 이후에는 연희동 집에도 왔는데 그 계단 그 집에도 같이 맞았는데 계단을 잘 못 올라올 정도로 노쇠해졌더라 그런 얘기 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딱 잡는 거죠. 네. 그러니까 미국이 도와주겠다는 마음을 먹으면 국제사회를 동원할 수 있는 거죠. 지금 한일 간에 뭐 경제적으로 얽힌 게 뭐 많습니까? 뭐 결국은 윤 대통령이 강제징용 문제에 대해서 3자 변제로 해결을 했으니 거기에 대한 감사 표현하고 그 다음에 한일 간에 더 군사정보를 교환하고 유대를 공고해 가는 거죠. 이제 화이트 리스트에도 한국을 집어넣겠다가 점점 좋아질 겁니다. 네. 일본 나름대로 한국인들이 지금 엔화가 싸니까 일본 관광을 많이 가니까 그것도 필요하고 일본도 지금 한국인들이 오면 좋죠. 중국인들은 지금 다 다치는 거고 우리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해서 미국은 빠르게 한미일 공조 체제로 갑니다.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네요. 이런 판국에서 지금 야당이 뭘 제대로 논평을 못하고 있죠. 북한하고 중국은 그냥 대만 문제에 건드렸다고 화만 내고 있는데 글쎄 전 이렇게 봅니다. 이번에 핵 공유를 확실하게 받아왔다면은 좌파들하고 북한은 지령을 내려가지고 어떻게 핵을 이 땅에 갖다 놓느냐 불바다로 만들려냐 하고 시위를 벌였을 텐데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갑자기 준비가 안 된 것 같아요. 평양에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그동안 평양에서 민노총을 통해서 지령을 내렸다 그러는데 이제 거기다 한참 뭘 내려야 되지 하고 고민하고 있을 겁니다. 고민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기시다가 온다 그러면은 뭐 반일 시위 정도는 하겠지. 근데 그게 불이 잘 안 붙을 거려. 굉장히 지금 평양이 당황하니까 민노총, 좌파, 민주당 지금 제대로 된 논평을 못 내놓고 있어요. 중국도 화만 빠락빠락 내고. 그래서 제가 좌파와 북한, 중국의 눈을 찔렀다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오게 되면 뭐 거기서 구체적인 게 뭐가 있든 없든 간에 서로의 신뢰. 외교관은 아까 외교관 하셨던 선배는 어음이다 그랬지만 어음도 서로 주고받다 보면 그게 나중에 서로 현금화 되는 게 확실하면 확실한 신뢰가 될 수 있습니다. 처음엔 다 어음이겠죠. 오히려 믿지 못할 때 한 번 보고 안 볼 사람한테 돈 주고 현찰 주고 갚아버리죠. 그죠? 근데 자주 볼 사람이면 외상 걸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G7 회담 전에 기시다가 온다는 게 이게 한미 정상 이후에 큰 뉴스고 미국이 일본을 움직였다. 윤 대통령이 내년 총선에서 윤 대통령은 12.11로 권력을 잡은 전두환이나 자기의 분명한 의지인 5.16으로 권력을 잡은 박정희와 달리 선거로 그것도 아슬아슬하게 당시 여당인 이재명 계에서 총력을 다해서 하는 선거였는데도 0.73%포인트라는 아슬아슬한 차이를 이겼기 때문에 굉장히 취약한 정권입니다. 지금 검찰도 간신히 한동훈 장관이 활약해서 어떤 친위 부대화했지. 지금 어떠한 부대, 경찰 자문회의 가서 하다 보면 경찰이 아직도 양다리 걸치고 있구나 이런 느낌이 들어요. 해경도 가서 보면 그런 느낌이 들어요.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70%라 그러면 해경과 경찰이 제대로 뛰지. 안 뛰죠. 지금 뭐 이창양 장관이 이번에 따라갔지만 산자부가 탈핵 정책을 확실히 벌였습니까? 환경정책을 환경부가 4대강 정책을
다시 원위치시켰습니다. 안 하고 있거든요. 룰이 아직 버블이 안 바뀌었기 때문에. 다 장관들이 눈치 보고 있는데 그거 참 어렵죠. 이게 12.12 정권 이후에 전두환, 박정희. 그러면 이제 군부를 동원해서도 하는데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특히 전두환 씨는 매우 어려웠죠. 근데 미국과 관계를 딱 개선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일본으로부터 창안을 받아오니까 기재부가 진짜구나 경제기획원이 하고서 돈을 풀면서 경제가 일어났는데 윤 대통령은 어떤 무력적 기반도 없고 검찰 수사권 그것도 한동훈 장관 개인 플레이로 뚫고 나가고 있고 그 다음에 원희룡 장관이 서포트하는 그런 모습인데 서울법대생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일본을 움직이게 만들었습니다. 하나씩 풀어가면서 이대로 가게 되면 내년 총선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끄는 정당이 과반 얻을 것 같아요. 아슬아슬하게라도 지난 지방선거처럼. 민주당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분당됩니다. 제가 대구 매일신문에서 잔인한 4월달에 썼습니다. 이재명한테 잔인한 4월이 될 거라는데 지금 잔인한 4월이 되고 있습니다. 송영길 씨 자택 수색을 했죠. 이정근 씨를 통해서 강래구한테 등등 9,400만 원 받은 거 말고도 다른 돈이 있는 것 같다. 이제 정권이 바뀌면 다 들여다볼 수 있거든요. 은행 계좌부터. 이제 민주당은 상당히 힘들어질 겁니다. 다시 깨끗한 조홍천이라든지 이런 사람 중심으로 새롭게 당이 만들어질 겁니다. 깨질 겁니다. 네. 미국이 움직였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는 한 1년을 버벅거리다가 이제 날개를 다는 것 같습니다. 기시다 방안을 저는 환영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